현직에 계신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이제 만날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스텔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복지 100일 7번째 우리 정대희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로 지금 1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그런 직업군들을 많이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미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여쭤봤어요. 현직에 계신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이제 만날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의료사회복지사로 어떻게 선생님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대학교는 2001년 학번인데요. 그때 당시부터도 워낙 사회복지 분야는 전도유망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고 네. 요즘에도 그때 들었던 얘기들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10년 내에 뜨는 직업이 될 거다.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저는 입학할 때는 사실 의료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TO가 적고 한 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그 말은 곧 진입장벽이 높고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TO가 적은 건 일단 맞고요. 큰 대학병원들,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은 대개 병원 안에 10명 내외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큰 상급종합병원에는 직원이 한 5,000명, 많게는 10,000명 가까이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면은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적은 TO를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가 병원비를 못 내시는 분들의 의료비를 대신 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병원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상담하는 수가들이 인정되는 분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 이 병원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사회공헌적인 가치를 부각하는 일이긴 한데 그만큼 많이 채용할 동의는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O가 일단 적은 거는 이제 맞고요. 근데 이제 TO가 적은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저는 정년이 한 이제 27년 남았는데 제 자리에 들어오시면 27년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이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나갈 계획은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병원마다 병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이제 저희 현장에서 바라는 거죠. 저희의 채용 근거가 되는 게 의료법 시행 규칙에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둔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예. 1명 이상만 두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병상이 많으면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최소 100병 상당 1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넣어주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죠. 그거가 아주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바라는 그렇죠. 부분이긴 합니다. 타 전공 출신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이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학부에서 전공을 안 하고 대학원 가서 이제 뒤늦게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타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뭐 평생교육과정이나 이런 걸로 1급을 따신 상황, 대학원 진학은 없이 그런 상태에서 이 수련 어플라이 하셨을 때 선발 되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제가 아는 주변 사례로는 없고요. 의료사회복지사가 대략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970명 정도가 돼요. 현재 네. 지금 시점 기준으로.
대략 1000명 정도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사례들을 다 따져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희박하다고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부 때 전공을 안 했는데 난 이 분야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원을 이제 사회복지로 진학을 하셔서 그 경험을 쌓고 수련을 도전하시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을 수 있죠. 혹시 의료사회복지학과 이런 거는 만드는 곳이 대학원에서는 좀 있긴 있는데요. 몇몇 대학에서 그렇게 표방하는 학교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아마 학교 다니셨을 때 교과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과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유사로 이제 정신건강론 뭐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거라서 지금 의료사회복지학과 자체를 표방해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길 가서 졸업한다면 조금 유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좀 바꿔서 의료사회복지사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의료 관련 자격증으로 혹시 유리할 수 있는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이 의료 플러스 이제 사회복지사잖아요. 네. 이제 2차 세팅에서 의료를 주로 하는 2차 세팅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의학적인 이해나 그런 지식이 좀 바탕이 되면 아무래도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을 그래도 좀 더 저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학업부터 이 자격을 받는 과정부터 그런 관련된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이면 유리하긴 하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병원 안에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런 뷰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적인 뷰를 더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있고 저희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쪽을 따야 된다? 그 부분은 되게 에너지 낭비일 수 있어요. 오히려 사회복지적인 지식을 잘 갖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는 있고요. 이쪽이 더 분야가 더 발전되고 뽑는 사람도 많아졌을 때는 아마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많은 인원을 뽑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를 둔다면 사회복지 쪽으로 더 탄탄한 사람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40이 넘었는데 의료사회복지사 도전 괜찮을까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 채널에도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하는 부서로도 이제 직접 이제 전화로 나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실습 문의하시면서 한 50대 중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 2의 직업으로서 뭔가 꿈꾸기에는 너무 치열해요. 제 1의 직업으로 하기에도 치열하다. 네,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1년에 수련을 받는 전국의 병원들 전국 TO가 50명 미만이에요. 연간 그 50명 안에 선발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고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미 이 경쟁에서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2의 꿈과 이런 부분들을 응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치열하죠. 그렇죠. 예. 이게 진짜 현실 조언인 것 같아요. 의료사회복지사가 보면 좋을 만한 영상. KBS에 제가 2018년에 출연을 한 그 월요기에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윤여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네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기 마음 힘드시라고 제가 지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고 힘내시라고 집에 가셔서 생활 다시 잘 하시고. 치료비 지원 소식에 눈물을 쏟아낸 할머니에게 정대희 씨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TV 치시면 네.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총 한 19개 정도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룬 것들이 있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다뤄나갈 예정이니까 네. 일단 현재는 제 채널을 보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떤
후배 의료사회복지사를 만약에 채용하실 수 있다면 뽑을 수 있다면 뽑고 싶은지. 일단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명이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 안에 여러 가지 진료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료과로부터 다 의뢰를 이제 저희가 받는 거죠. 상담하고 나서 지원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인 부분, 후원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실습이나 수련 이런 교육도 다 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단 일당백으로 일을 할 마음 자세가 있는 친구가 일단 와야 되고, 일당백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되겠죠. 약간 그 스파르타에 나왔던 그 저기 300에 나온 그런 전사들처럼 봉사할 수 있는 방법하고 티오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코로나19 상황인 부분이 아주 큰 변수예요. 통상적으로 이 코로나19 전 상황이면은 자봉부터 일단은 어떻게든 해서 그 병원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가 성실하다는 걸 어필해서 실습 때 면접 볼 때 이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전략이 제일 좋은데, 지금 자봉하고 실습이 다 어려워요. 병원에서 외부 사람들을 잘 안 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실습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실습생들을 저희 말고도 다른 전문직들도 실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와 실습은 어렵다. 이게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나. 근데 운 좋게 이 터지기 직전에 내가 자원봉사 경험과 실습 경험을 쌓았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 소수 몇 명 빼고는 다 똑같이 자봉하고 실습 안 한 상황에서 수련을 도전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풀려서 하게 되면은 각 병원들마다 이런 공지를 아마 띄워요.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SNS에다가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이런 공지를 띄우거든요. 그럼 관심 있는 병원의 채널에 등록을 해놔서 공지가 나오는지를 좀 보면 되고요. 자원봉사는 사실 좀 뒤죽박죽이고 이 채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실습 수련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대부분 다 올려요. 네, 각 병원들마다 채용 공지도 그렇고 여기가 일종의 그런 사람인 같은 이런 구인 채널 같은 거예요. 꿀팁이에요. 영어 실력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준비를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대학병원 말고도 어디에 일할 수 있는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진짜 이렇게.